이슈케이 시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도지사 출마 첫 공식 선언도 있었죠. 관심과 함께 여러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의 출마 선언부터 살펴보죠. 네. 가장 강력한 전북을 내세웠는데 어떤 의미로 분석하십니까? 네, 이원택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삼각편대를 구축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면서 도지사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재선인 이원택 의원이 이달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출마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은 독재 정권으로부터 산업화의 소외를 받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로 소외를 받았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 전북 지역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이원택 의원의 가장 강력한 전북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이중 삼중의 소외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의 시작점을 열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민주당 전북 도지사 후보는 4인 구도로 예상됩니다. 네네. 추가 입지자들이 있을지 또 언제쯤 출마 선언이나 의지 표명을 하리라 전망하십니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 그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 정원율 익산시장 등은 이원택 의원보다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원택 의원의 출마 선언이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년에는 민주당 경선 일정이나 룰이 가시화되는 시점인 연말 연초에 출마 선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원택 의원의 이번 출마 선언이 다른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입지자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면 비정치권 또는 신진 인물의 깜짝 등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선거가 아직 반년 넘게 남았는데 조금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마설을 일축했었는데 이를 번복하면서 갈짓자 행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일 240일 전까지 사퇴해야만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원이 지난 2일 전북도당 위원장에서 이제 사퇴를 한 거고요. 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 이날이 마지막 시한이었던 셈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경우 물밑 경쟁이 이루어지다가 연말 연초 출마 선언과 함께 설날 연휴 여론이 경선 승리의 최대 분수령이 되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도당 위원장 사퇴 시한 때문에 본격적인 경선 경쟁이 조금 더 일찍 촉발된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선출되면서 당내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작년에 전북도당위원장 출마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위한 기반을 닦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도지사 출마설을 일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 시점에서의 판단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판단이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갈짓자 행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전북 지역에서 특히 반복되는 민주당 독주나 인물난 등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네. 아직 이르긴 하지만 현재 도지사 후보군 가운데 민주당 외에 다른 당은 거론만 될 뿐 공식 행보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북은 오랜 기간 민주당이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지역이라서 선거 때마다 본선보다 공천 경쟁이 더 부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물안 개구리 우려의 근거이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본선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정치적 다양성과 경쟁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정치적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생태계가 아예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조국혁신당은 당내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북 지역 정치 다양성 확보를 기대했던 우리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고요. 진보 정치 세력에서도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 뚜렷한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이제 도지사의 경우 관료 출신 인사들이 오랫동안 이제 관백을 맡아오면서 진취적인 모습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던 어두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서 3선의 안호영 의원, 재선의 이원택 의원 등 정치인 출신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때 중앙 정치에서 잔뼈가 굵거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물망에 오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뛰어든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역시도 우리 전북의 녹록지 않은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뒤 첫 지방선거이기도 하고 지금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어떤 점이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변수가 될까요? 이번 선거는 단순한 단체장 선거를 넘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새만금 문제,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전북이 안고 있는 이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림픽 유치 할 수 있느냐도 주요 관심사가 될 겁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이중 삼중의 소외와 고통, 당장에 해결해야 될 지역의 현안들, 이러한 전북의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정치 경험이 있거나 인물값이 높은 인사들의 등판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 문제에 정통하고 실질적인 실행 역량과 정치력,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회, 중앙당에 대한 협상력, 이것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역 유권자들 역시 이런 평가 기준에서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